고무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발단 부분까지 살펴보았었는데요. 발단에서는 가난한 마을의 무료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엿장수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봄이었었는데요. 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력과 생동감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봄의 분위기는 젊은 남녀의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의 감정과 잘 어울리는데요. 이 작품은 봄을 배경으로 나미와 엿장수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약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귀한 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개 질문에 마을 아이들은 왜 엿장수를 부러워할까 책 옆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엿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혹은 엿장수는 엿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은 엿장수를 부러워하였다고 기록해 둘 수 있겠습니다. 33쪽 17번째 줄입니다. 본문 살펴봅니다. 철수가 막 저녁 밥상을 받자 그보다 먼저 저녁을 먹은 6살짜리 영희와 4살짜리 윤희놈이 상머리에 와 앉는다. 영희놈이 시무룩한 상을 하고 누가 묻기나 한 듯이 어머닌 왜가 갔어? 한다. 즉 저희들을 안 데리고 갔다는 불평인 눈치다. 이런 때 저희들을 동정하는 눈치를 보이기만 하면 투정을 부리는 줄 알기 때문에 철수는 시치미를 딱 떼고 했을 뿐 더는 대꾸를 않았다. 윤희는 밥술 오르내리는 것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영희는 제 말한 것이 아무 반응이 없어 개면쩍어 앉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앉은 걸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앉으면서 아버지 하고는 채 대답도 듣기 전에 아줌마가 오늘 윤희 때리고 날 꼬집고 했어. 오늘은 전개 부분, 첫 번째 부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전개가 좀 길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만 살펴봅니다. 전개는 사건이 진행이 되고 갈등의 실마리 정도 드러나는 단계인데요. 철수, 그러면 이 작품에서 보조적인 인물입니다. 나미와 엿장수가 주인공인데요. 나미가 식모로 일하는 집 주인입니다. 식모 그러면 가정부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남의 집에 고용되어 주로 부엌 일을 맡아 하는 어린 여자, 그러는데 그 집에서 살면서 심부름하고 일을 도와주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살짜리 영희와 4살짜리 윤희는 철수의 집에 철수의 자녀인데요. 보조적 인물로 나미가 돌보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머니는 왜가 갔어? 그러면서 투정을 부리니까 아버지인 철수가 일부러 시치미를 뚝 떼고 시치미를 딱 떼고 시치미 떼다 그러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할 때 시치미 떼다라는 말을 씁니다. 시치미가 원래 예전에 그 매에 이름표를 붙여놓은 건데 그 이름표를 시치미를 떼버리면 누구의 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치미 떼다 그럼 알면서 모르는 척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걸 보고 약간 투정을 더 부릴까봐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철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영희가 일부러 아버지 그러면서 아줌마는 그 나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윤희하고 날 꼬집고 때렸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인 그 철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영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다. 철수는 밥을 씹다 말고 응? 정말? 그래. 하고는 팔을 걷어 보이나 꼬집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 놈도 밑이 타진 바지를 젖히고 볼기짝을 가리키면서 에게 때려 하는 것을 보아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의외의 일이었다. 그것은 식모아이 분수로서 함부로 애들을 때리고 꼬집었든가 하는 무슨 명분을 가려서가 아니라 나미가 이 집에 온 이후 오늘까지 한 번이라도 애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또 했다거나 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나미가 저희들 말과 같이 때리고 꼬집기까지 했을 때는 이만저만한 일 때문이 아니리라. 그래, 왜 아줌마가 때리고 꼬집더냐? 응? 한 놈도 대답이 없다. 철수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나미를 불렀다. 나미 역시 대답이 없다. 대답은 없으나 마룻개로 걸어오는 발소리는 들린다. 부엌에서 할 대답을 방문을 열고서야 지금 영희와 윤희가 나미가 자기들을 이렇게 때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 철수가 의외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식모살이 하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철수가 영희의 말을 듣고 의외라고 생각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영희와 윤희를 때리고 꼬집었다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미에 대한 철수의 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 나미가 그렇게 화를 낼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나미도 다가와서 야, 예 하는 나미의 태도도 역시 여느 때와는 다르다. 철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왜 윤희를 때리고 영희를 꼬집었냐? 아니, 때리고 꼬집은 것을 나무람이 아니라 애들이 무슨 저지레를 했느냐 말이다. 그제서야 나미는 곁눈으로 영희와 윤희를 한번 흘겨보고는 오늘 뒤 개울에 빨래를 간 새 영희와 윤희가 제 고무신을 들어다 엿을 바꿔 먹었어요. 어이없는 소리다. 철수는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하고는 밥술을 걸쳐놓고 나미에게로 돌아앉으면서 아니 그래 넌 빨래 갈 때 신을 벗고 갔더냐? 지금 철수가 왜 윤희를 때리고 영희를 꼬집었냐라고 했더니 나미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애들이 무슨 저지레를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철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희와 윤희가 나미의 고무신을 들어다 엿을 바꿔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미가 아이들을 손찌검한 이유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이제 나미와 엿장수가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엿장수에게 가서 이제 자기의 신발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실마리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뭐가 아니요예요? 그럼 너는 신발도 안 신고 갔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집에서 신는 헌신 말고요. 옥색신을요. 철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응? 옥색신이다? 예. 이 옥색 고무신으로 말하면 바로 작년 8월 대목이었다. 철수가 나미더러 추석 칠회로 멋을 해주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나미는 옥색 바탕에 흰 테두리한 고무신이 소원이라고 했다. 옷은 작년에 지어둔 것이 있다는 말을 철수는 그의 아내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한껏해야 크림이나 한 통 사줄 생각으로 말한 것이 의외에도 옥색 고무신이라는 데는 철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번 해준다고 한 이상 과하니 어쩌니 할 수 없고 해서 좀 무리를 해서 일금 360원을 주고 사줬던 것이다. 나미는 무척 기뻐했고 그만큼 또 그 신을 아꼈다. 제가 쓰는 괴짝 속에 감춰두고 특별한 출입, 이를테면 명절날이나 또는 심부름 갈 때나 학교 운동회 때, 이 아니면 좀채 신질 않았고 또 한 번 신기만 하면 기어코 비누로 씻고 닦고 했다.
그렇게 신어서 닳기보다 달아서 닳는 것이 더 했으리라. 그렇듯 골똘히도 아끼는 신이었으니 남이인들 여간 속이 상했기에 때리고 꼬집었을까. 신을 가져다가 엿장수에게 엿을 받고 먹었다라고 했는데 헌신이 아닌 옥색신을 가져다가 바꿔 먹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서 이 옥색신으로 말하자면 그러면서 작년 8월에 철수가 남이에게 사준 거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철수가 남이에게 고무신을 선물로 사주게 된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서술자가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작품 속에 나는 등장하지 않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360원을 주고 산 신발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남이는 이것을 너무 아껴서 특별한 날 아니면 신지도 않을 뿐더러 신지도 않은데 너무 아껴서 자주 닦아가지고 오히려 닦는 것 때문에 더 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옥색신을 아이들이 가져다 엿을 바꿔 먹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신을 어디다 뒀길래 마루 끝에 엎어둔 거려? 왜 마루 끝에 뒀니? 씻어서 말린다고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영희와 윤희를 돌아보니 영희놈은 맹꽁이처럼 불을 켜가지고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윤희놈은 밥상을 노려만 보고 앉았다. 왜 노려만 보는지 뒤에 나옵니다. 남이는 또 말을 계속했다. 지가 빨래를 해가지고 오니 골목에서 영희와 윤희가 엿을 먹고 있기에 웬 엿이냐니까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달아나는데 이웃 아이들 말이 옆집 순이가 헌 고무신 한 짝을 갖고 와서 엿을 바꿔 먹는 것을 보고 윤희가 집으로 들어가서 신 한 짝을 들고 나와 엿장수에게 팽개치다시피 하고 엿을 바꿔 가지고 갔는데 조금 뒤에 영희가 또 한 짝을 마저 갖다 주고 엿을 바꿨대요. 여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영희놈은 맹꽁이처럼 불을 켜가지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찾아보자고 했었잖아요.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희를 맹꽁이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화가 난 영희의 모습을 맹꽁이에 빗대고 있습니다. 윤희놈은 밥상만 보다가 이제 다음 장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시고요. 남이는 제가 빨래를 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영희와 윤희가 엿을 바꿔 먹었다라고 하면서 녹색 고무신이 어떻게 엿장수에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철수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영희는 눈을 해뜩거리면서 지가 와 그래 와 좀 안 주노와 하는 것은 윤희가 엿을 바꿔 나눠 먹지 않기에 저도 그랬다는 뜻이다. 이러는 동안 윤희는 밥상에 얹힌 계란부침을 먹었다. 막 밥상을 노려보더니 계란부침을 먹었어요. 그래 그 엿장수는 어느 놈인데 매일 단골로 오는 머리 덥수룩하고 젊은 총각놈 말이지. 철수는 밥상을 내밀었다. 남이는 남이대로 이놈의 엿장수 오기만 와봐라 하고 벼르면서 밥상을 내갔다. 영희놈도 슬며시 일어나서 윤희 옆에 가서 잘 작정을 한다. 부엌에서는 남이가 엿장수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셈인지 솥전에 바가지 닭들이는 소리가 요란하다. 철수는 얘 남아 신을 도로 찾아주든지 아니면 새로 사주든지 할 테니 바가지 너무 닭들이지 말고 그릇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영희가 왜 한 짝신을 가지고 가서 엿을 바꿔 먹었는지 윤희가 나눠 먹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윤희는 밥상에 얹힌 계란부침을 먹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윤희가 밥상을 노려보고 있었던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란부침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다운 천진난만한 순수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엿장수가 어떤 놈인데 그러면서
머리 덥수룩하고 총각놈 말이지 라고 해서 남이는 남이대로 이놈의 엿장수 오기만 와봐라 라고 벼르는 장면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곳에서 남이와 엿장수가 이제 만나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엿장수에 대한 남이의 적대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꿰어서 일부러 그 귀한 옥색 고무신을 가져간 건 아닐까라는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막 시끄럽게 설거지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설거지를 하며 화풀이하는 남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럴 때 전혀 엉뚱한데 화풀이할 때 쓰는 속담으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 라는 속담을 여기에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철수가. 그러나 세상이 도둑판이고 도둑놈들도 많고 따라서 요즘 엿장수란 엿파는 빙자로 빈집을 노려서 요강 대야를 훔쳐가기가 예사고 보통이고 심지어는 빨래까지 걷어가는 판인데 신으로 신발, 옥색 신발로 말하면 도둑질에 간 것도 아닌 이상 그놈을 엿장수놈을 잡고 힐난을 한 대자 쉽사리 찾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영희와 윤희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웃옷을 벗기고 베개를 베어주고 철수도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다. 밖은 물기 먹은 초여름 달이 희붓한데 남이는 설거지를 마쳤는지 부엌은 조용하다. 어디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먼 듯 가까운 듯 들려오고 밤은 간지럽게 깊어갔다. 그러나 세상은 도둑판이고 엿장수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아이들 신발과 엿을 바꿔준 거라서 잡아도 뭐라고 하기가 그렇고 쉽게 찾지 못하겠구나 라고 해서 철수가 지금 고무신을 찾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밖은 물기 먹은 초여름 달이 희붓하고 부엌은 조용하고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가까이서 들려오고 밤은 간지럽게 깊어갔다. 밤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전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전개에서는 전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남이의 옥색 고무신을 과 바꿔먹은 영희와 윤희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